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2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495년 명홍치 8년 주하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성종께서 윤례하는 법을 거듭할 겨 동반 5품과 서반 4품 이상은 나를 돌려가며 소대하였고 그 후에는 혹 5일 혹은 10일 만에 접견하되 그 말이 쓸만하면 받아들이고 말이 쓸만하지 못하면 버렸습니다.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셔서 견대를 날마다 할 수는 없더라도 역시 3, 4일 간격으로 소대하이하겠습니다 하였으나 회보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2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올해 식년 과거를 명년 봄으로 물려 정하고 별시는 올해 시험을 끝마치되 그 초시는 식년 과거의 예에 의하고 회시에는 책문 편으로 시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식년 과거는 3년마다 한 차례씩 있는 정기 과거이다. 별시는 정기 과거가 아닌 별과 시험이다. 회시는 초시 합격자에게 보이는 과거이다. 책문은 과거 시험의 한 가지 문제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3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왕이 선릉에 친제하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압타 원영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신미의 아들 신분, 심기 등이 상언하기를 내려주고 이르기를 상언한 것을 내려주고 이르기를 해상 안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죄가 강상을 범하였으니 이미 죄가 결정되었으니 노간을 가벼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강상은 3강 5상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왕이 영사전에 나가 상식을 드렸다. 상식은 영전에 드리는 음식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전에 윤대를 청하여 허락하시는 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즉위하신 초기에 조정 정사를 널리 자문하여야 할 것이오니 3일마다 한 번씩 윤대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5일마다 한 번씩 윤대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장령 이작은과 정은 이주가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작은이 아뢰기를 노사신이 수상이 되어 보필 인도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언관을 공격하기를 이렇게까지 하니 그 마음이 반드시 권세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빨리 국문하고 법에 의거하여 주의를 결정하기 바라나이다. 그런 뒤에라야만 국가가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쾌할 것입니다 하고 주는 아뢰기를 듣자오니 사신이 대관을 잡아 가두는 것을 위험으로 결단하는 것이라거니 기뻐하려 할 일이라거니 하였다 합니다. 임금은 원래 뇌전 같은 위험이 있으니 화한 얼굴과 좋은 기색으로 접견한다 하더라도 신하로서 말을 다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위험으로 제어함에리까 신은 사신이 이 말을 한 것이 역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성조께서 승하하신 초기에 전하께서 슬프고 간곡한 마음에 몰려서 명복을 빌려 할 때 대간 시종이 모두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는데 그때 사신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화답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답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때 사관으로서 직접 그 말을 들었으며 대간이 그 죄를 논청하였으나 전하께서 바야흐로 애통하신 중에 계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신이 전에 장계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말을 낸 것입니다. 예로부터 간신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는 반드시 언로를 막은 후에야만 그 간사함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신의 뜻이 작은데 있지 않은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성의 말이 실로 바른데 어찌 죄를 줄 수 있느냐. 들어줄 만한 일이라면 전후 대간이 다 말한 것이니 너희들이 아닐지라도 들어주지 않았겠느냐 하며 작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은 이목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간에 의하여서 그 총명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신이 대간이 이 일을 말하는 것을 오랜 패단이라 하니 이것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간신으로 남의 국가를 그르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언료를 막은 연후에만 제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나 이제나 공통된 우환입니다. 사신의 간사함은 옛날에 찾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한 자가 없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원상신 승승과 승정원이 아뢰기를 난신에 연좌된 자는 죄가 같은데 용서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여 동기간에도 형은 사면되고 아우는 사면되지 못한 자가 있으며 부자간에도 역시 그러하므로 이것을 상언한 자가 많습니다. 즉 위 초위는 반드시 연전을 베풀어서 그 때 묻은 것을 다 씻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예종, 성종, 초년에도 역시 그 죄의 경중을 의논하여 석방된 자가 잠언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례에 의거하여 해사를 시켜 연좌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의정부 승정원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소방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지방에 안치한 사람들은 상사에는 용서하지 않는 바이나 때로 수위하여 용서하였사오니 아울러 서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전산 1년 9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왔다. 강이 강목 왕만기 3월 1시에 이르러 시독관 박응년이 아뢰기를 해라는 것은 모든 양의 근본이여 임금의 기상인데 그것이 먹히는 것은 신자가 공부를 배반하고 이적이 중국을 침노하여 소인이 군자를 업신여기고 처첩이 남편을 타고 오르는 것으로서 모두가 엄히 승하고 양이 미약한 소치로 그러한 것입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임금이 덕을 닦고 정사를 시행한다면 그 조짐이 있더라도 그 응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런 변을 만나면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며 응년이 대답하기를 먼저 덕을 닦아야 합니다. 대저 인사가 아래에서 느끼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두려워하고 닫고 살펴서 스스로 천변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내게서 연유한 것이라 하고 우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미루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에 응하는 데는 실질로서 하고 문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임금이 살펴야 할 일입니다. 하고 검토관 이관원 아뢰기를 옛날 성탕이 가뭄을 당하여 상림에서 기도하면서 6가지 일로 자책하여 이르기를 여자의 괴임이 성하였는가 관청의 일을 폐지하였는가 뇌물이 행해지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실질을 가지고 응함이 이러하기 때문에 7년의 가뭄이 있어도 끝내는 해가 없었습니다. 후대의 임금들은 이것을 법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감을 마치고 사간 이 의무가 아뢰기를 신들이 논하는 것은 실로 공도인데 전하께서는 이렇게 굳이 막으시니 국가를 어찌 하겠습니까? 사신으로서는 허물을 뉘우치고 죄를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 말을 사실로 삼으리 하여 대검과 더불어 변명하기를 청하니 대신으로서 과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이 근일 그의 석에 한 사연을 보니 위험이 없어 되겠습니까? 결단이 없어 되겠습니까? 말하는 자의 말은 그러더라도 역시 모두 쫓아야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본다면 그의 마음에는 반드시 이를 말하는 대간을 죄에 얽어 넣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을 하는 자는 비록 낮에 생각하고 밤에 재량하더라도 임금의 뇌정 같은 위험 아래 이르면 열에 하나도 다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으로서는 화한 얼굴, 좋은 기색으로 접견해야 하며 그 말이 혹 정도에 지나치더라도 역시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 뒤라야 위의 뜻이 아래에 미칠 수 있고 아래 사람들도 소회를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신이 수상에 대해 옳은 것을 드리고 그런 것을 제거하여 임금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저 예예하면서 아첨하는 말만 다 하려고 했으니 언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국사가 이제부터 글러질 것입니다.
사신의 말에 국가의 소장 칠한에 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국가의 소장 칠한이라는 것은 군자 소인의 진퇴에 관계되는 것인데 신은 누구를 가리켜 군자라고 누구를 가리켜 소인이라고 할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일 하문하신다면 사신이 본래 변명하려 하였으니 반드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조정의 공론을 가지고 아뢰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일개 사신을 두둔하려 하시며 국가 대계를 돌보지 않으시니 더욱 실망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신이 과연 그러다면 스스로 대제해야 할 것이나 잘못이 없는데 또 무엇을 대제하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장령 이달선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어린 임금을 보도하는 자는 그 임금이 혹시 작은 실수라도 있을까 염려하여 간곡하게 되풀이해 아뢰어 심지어는 그를 지어 경계시키기도 하였으니 이훈, 태가, 빈풍, 7월, 무일편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대신의 마음씀은 원래 이러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제 노사신은 전하의 즉위 초부터 모두 그런 길로만 인도하여 간하는 신하를 학대하고 바른 선비를 가두니 이것은 걸과 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이 간관을 죄주려 하더라도 대신된 자는 진실로 힘써 구원하여 그 임금을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터인데 사실은 이것을 구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하려하니 이것이 과연 대신의 채모입니까? 그리고 전하께서는 도리어 이것을 옳다 하시니 위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몰라 더욱 실망하게 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자연 공론이 있는 것이니 선후대간이 그 불가함을 논할 뿐만 아니라 허문관, 예문관도 모두 깨끗한 선비들이 뽑힌 곳인데 역시 그 불가함을 말하니 온 나라가 함께 분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기 조에 있어서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그 조짐이 장차 대간이 말을 읽고 임금은 외롭게 서서 바깥 일을 듣고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 화란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사신의 말을 도둑에 비한다면 대낮에 큰 도시 중에서 공공연하게 노략질하는 것이니 현관이 이것을 감히 용서하겠습니까? 이제 조정이 그르게 여기고 국인이 그르게 여기는데도 전하께서는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니 국인이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신 때문에 조정에 해가 되고 성덕에 누를 끼치니 가슥한 일이 아닙니까? 앞서 하교에 사신이 임금을 사랑하여 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요순의 도로 보필하여 잘못된 일이 없게 한다면 당시에도 그러다고 하지 않고 후세에도 역시 예의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참으로 임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제 사신의 말은 실로 임금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것인데 이것을 도리어 임금을 사랑함이라고 한다면 신은 전하께서 사신의 그름을 알지 못하심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하고 이 의무가 아뢰기를 만일 과연 사신의 말을 가지고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임금에게 잘 배어 기쁘게 하는 자가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요 위태로운 말과 고든 의논을 하는 자는 도리어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사신에게 의욕될까 두려워합니다. 하고 달선이 아뢰기를 국가의 칠하는 인심의 향배에 달린 것인데 어찌 사신 때문에 인심을 잃으시겠습니까? 이제 조정의 대소 신료가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수상자리에 두신다면 인심이 끝내 화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응년이 아뢰기를 전구를 다 찾아봐도 위단으로 간관을 협제한 자는 없습니다. 신하들은 제 몸을 사랑하는 자는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적은데 한결같이 위단으로 제어한다면 누가 말을 다 하려 하겠습니까? 옛날 한나라 상제 때 주우는 난간을 부러뜨렸으며 위나라 문제 때 신비는 오소미를 잡아당겼지만 당시에 죄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두 임금은 모두 어진 임금이 아닌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며 후세에서 그 기상을 생각하고는 아름답게 여기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껴서 말과 행동을 경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간 시종에서 백집사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전하께서 많은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지금껏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니 사신과 대간은 끝내 둘 다 설 이치가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이 정도에 지나친 말이 있으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하고 대신이 한마디의 실수가 있으면 종사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죄를 다스리려 하니 이는 무슨 이치인가 하며 의무가 아뢰기를 대신에 실수가 작은 것이라면 진실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사신의 죄는 실로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니 대신이라 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달선이 아뢰기를 대신은 바른 의논을 쌓여서 높은 모습이 태산 같아 조정이 의지하여 중히 여기고 그 풍채를 그리워 바라보게 해야 할 것인데 사신은 이미 나라를 망칠 말을 하고 또 스스로 병명수식하여 대관과 더불어 성사하려 하니 전하께서 만일 다시 짐작하신다면 사신이 백관의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의지지 못하기 때문에 되풀이 생각하여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하겠다 하며 이과가 아뢰기를 사신이 그런 것을 상상께서 어찌 통촉하시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실제로 알지 못하시고 그 말을 신용하신다면 신은 나란 일이 걸러질까 두렵습니다 하고 의무가 아뢰기를 이필이 당나라 특종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노기가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폐하께서만은 알지 못하시니 이것은 노기가 정말 간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그의 그런 것을 모르신다면 사신의 술법에 빠져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이 옥에 갇혔을 때 사신이 만일 언관을 제주기를 청하였다면 정말 그런 것이지만 그의 아랫말은 이런 것이 아닌데도 대간들은 지목하여 사직의 위망에 관계됐다고 하니 이런 말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며 달선이 아뢰기를 위에서 반드시 이런 말로 해서 갑자기 위망에 이르겠는가고 하실 테지만 위망의 화가 장차 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과가 아뢰기를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였는데 임금 2세의 생각에 반드시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망과 무슨 관계가 있으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위망은 발길을 돌릴 여유도 없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옛부터 나라의 형세가 당당할 때는 임금이 반드시 자기 스스로 편안함을 믿었지만 위망의 징조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관건을 잡아 가두는 것을 가지고 위험으로 처단한 일이라 하니 이것이 위망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언년이 아뢰기를 저기 하신 초기에 있어 사신이 과연 죄가 없다면 대간이 어찌 여러 달을 두고 복합하여 논집하여 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크게 국가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종대왕 제위 26년간의 고든 선비의 기운을 배양하고 널리 언로를 열되 사람이 혹시라도 말을 다하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대감 및 대학생들이 숨김없이 할 말을 다하게 된 것도 성종께서 배양한 힘이오니 전하께서는 멀리 다른 데에 일을 본받을 것이 없이 성종대왕을 본받으면 됩니다. 이제 경연에서 강목과 대학 연의를 강화했는데 거기에는 고금의 득실이 가주어 실려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위험으로 대간을 제어한다는 말은 없사오니 이것은 좌우에 모신 신하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말이 사신의 일은 온 나라가 다 그러다고 한다 하는데 사신이 만일 국가의 반역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럴 것이지만은 말 때문에 온 나라가 그러다고 하기까지 되겠는가 하며 의무가 아뢰기를 이른바 국인이라는 것은 어찌 촌항의 무지한 백성들의 말함이겠습니까? 무릇 지금 조정에 있는 사대부나 좀 사리를 아는 자라면 그들의 마음이 그르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입시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 나라의 대신이오니 자문하여 보신다면 국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달선이 아뢰기를 신들이 사신을 백척한 것은 한마디 말의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신이 여러저를 섬기면서 세상을 따라 행동하여 즉위가 재상에까지 이르렀지만 건의하여 아랫일이 없었고 위에서 즉위하시게 되면서 그가 아래어 인도한 바가 모두가 사도였으며 이제 또 이런 말을 하였으니 진실로 수상자리에 그대로 두고 큰 정사를 함께 의논할 수 없는 일이므로 빨리 채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리거든 반드시 도에 찾아보고 말이 너의 뜻에 순하거든 반드시 그런 도에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널리 여러 신하들의 말을 채택하여 반드시 도리로 맞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관들이 아뢰는 것은 실로 귀에 거슬리는 말이요
사신의 아뢰는 것은 실로 뜻의 순한 말이기 때문에 전하께서 그 말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미워하여 그 말을 듣지 않으시며 그 말이 마음에 순한 것을 좋아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니 신들이 매우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신과 사신의 말을 가지고 반드시 도리로서 헤아려 보시되 다시 한번 살펴주소서 하고 응년히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신자가 법을 지키는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만 임금의 세력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대간의 벼슬을 설치하여 말하는 책임을 맡겨서 허물이 있어도 반드시 용서하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듣지 않음이 없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용서하지 않고 한결같이 죄로 다스린다면 누가 다 말하여 화를 취하려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좌우의 사람들은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제 사신의 말을 가지고 만국할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가 하니 영사 윤호는 아뢰기를 이것이 어찌 나라를 망치는 말이야 되겠습니까? 다만 말을 반드시 이렇게 한 후에만 상청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니 달선이 아뢰기를 이 말이 그릅니다. 만일 그 말을 신용하신다면 어찌 만국의 하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어찌 임금을 움직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하자 호가 아뢰기를 대간이 논하기를 벌써 오래 하였으니 그 말을 들어서 사신을 채직시킴이 마땅합니다 하고 억년이 아뢰기를 이제 사신의 말이 시정이 불가하다고 대간이 불가하다고 국인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고집하고 제 스스로 옳다고 하니 만일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꺼리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전일 상교에 이르기를 내가 앞으로 짐작하여 하겠다 하시매 사신이 위에서 이미 그의 그런 것을 통촉하시고 죄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감히 예고를 하여 대관들과 대변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니 이것은 위로 전하를 생각지 않고 아래로 조정을 생각지 않은 것이므로 빨리 채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 유진은 아뢰기를 사신이 원래는 헌활하다고 이름이 나서 이보다 앞서는 그러다고 말하는 자를 듣지 못하였을 때 지금 하사는 말은 과연 실수입니다. 대간의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니오니 신의 생각으로는 정승의 직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사 유순이 아뢰기를 사신은 과연 실수했습니다. 대간이 만일 허락을 얻지 못하면 1년이 다 가더라도 끝내 자퇴할 리가 없사오니 속히 결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특징한 윤효선이 아뢰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임금이 가난한 것을 쫓으면 승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즉위하신 초기에 있어 대신은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개발 인도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성덕에 누가 되는 것을 말하였으니 이것은 일시에도만 그러다고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후세의 비방거리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대간이 농계한 지가 이미 오래였으니 빨리 채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신이 그러다 하더라도 가벼이 죄줄 수 없다 하며 의문과 하려기를 이제 이미 좌우 대신에게 자문하였는데도 그러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는 바로 전하께서 영단하실 때입니다 하고 응년히 아뢰기를 윤효선 유진은 모두 사신의 동료들입니다마는 국가의 일로 본다면 이보다 더 큰일이 없기 때문에 바른 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신들이 비록 마음속으로 사신을 옳다고 여길지라도 모두 대간의 입을 무서워해서 감히 바른대로 말을 못하는 것이다 하며 응년히 아뢰기를 이제 입시한 재상은 모두 선왕족의 예신하인데 어찌 대간을 무서워하여 감히 마음속에 없는 것을 아뢰겠습니까? 실로 국가의 공론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그 말을 믿지 않으신다면 또 장차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맡기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나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사신의 일을 내가 만일 조금이라도 그러다고 의심하였다면 어찌 일찍 결단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정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껏 죄 주지 않는 것이다 하며 달선이 아뢰기를 임금은 마땅히 공의를 체납하였을 것이요 혼자만의 편견을 고집하여 스스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응년은 아뢰기를 한 사신 때문에 조정이 편안치 못하고 위로는 성덕에 누를 끼치니 이 세상 사람만이 모두 통분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후세에서도 역시 반드시 의논할 것입니다. 오늘 좌우에 입시한 사람은 모두 사신의 요속이니 사신이 만일 과연 죄가 없다면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관은 아뢰기를 그 죄가
그 한 사람 한 몸에만 그치는 것이라면 진실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은 사신의 죄는 실로 국가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용서할 수 없사온데 이제 하교가 이러하시니 신은 위의 의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상주께서 부탁하신 대신은 아직 1년도 못 되어 문득 마을의 실수로 죄 주는 것이 가한가 하며 의무가 아뢰기를 부탁한 대신의 소유가 이러하니 더욱 깊이 다스려야 합니다. 뜻만 맞추고 고분고분하면서 국가의 대처는 돌보지 않고 대간을 오게 가두는 것을 경하할 일이라고 하니 이것이 과연 성주께서 부탁한 뜻이겠습니까? 선왕의 뜻을 어기고 임금을 불의로 인도하니 그 죄가 매우 큽니다. 이제 취재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열령이 오히려 늦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달성은 아뢰기를 칠한 안위의 자치는 옛날 역사를 상고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매야 당시의 임금이 그런 임금을 신용하다가 어지럽게 되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애석해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 임금이 정말 공의를 받아들여 그런 사람을 물리쳐버린다면 마침내 어찌 난망의 화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저기 하신 지 오래지 않고 아직도 과실이 있은 적이 없는데 한 사신의 이 일 때문에 크게 성덕에 누가 된다면 전하를 위하여 매우 애석히 여기는 바입니다. 하였으나 왕이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석강에 나갔는데 대학년이를 강하였다. 박응년이 아뢰기를 임금으로서 이거를 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치 성정에서 치국 평천하에 이르는 도가 모두 여기에 있으며 고금의 선악과 칠한 덕실이 실려있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원컨대 전하께서 문자 구두로만 이를 삼지 마시고 강독할 때마다 그 중에서 선한 것을 보면 그와 같이 할 것을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 악한 것을 보면 내게 이것이 있는가를 염려하여 마음을 가라앉혀 되풀이해서 정밀한 것을 연마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성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년 선일년 9월 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예조 판사 성형과 참판 신정호가 아뢰기를 대비께 전호를 올리는 일에 대하여 신이 전례를 상고하여 보오니 예종대왕이 정희왕의 전호 올리기를 역시 상중에 하였사온데 다만 족자에 써서 드리고 3년상이 지난 후에야 옥책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이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지금 상중에 계시고 대비께서 상중에 계시는데 이런 길례를 거행하면 난처할 듯하오니 상기가 끝남을 기다려 거행하소서. 또 그늘 대비께서 장차 영사전과 선능에 친제하리 하시지만 대비께서 친제하는 예법이 없습니다. 만일 성의에 못 이겨 반드시 거행하려고 하신다면 다만 영사전에 상식을 드리는 것이 예법에도 거슬리지 않을 듯하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4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노사신 및 정승조의 일을 논란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4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상부에서 서계하기를 영양부정 함이 성종대왕 장사 중 성복 이튿날 의녀 사랑의 집에서 묵다가 종부시의 국문을 당하였는데 가까운 이웃에서 일일이 복주하되 사랑만이 불복하였기 때문에 정부시에서 형신을 청하였는데 하명하여 버려두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강상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끝까지 국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버려두게 하였으니 어찌 추후 재론할 것인가 하매 장령 이 작은이 아뢰기를 노사신의 말에 지금의 대가는 모두 후진이니 어찌 신을 알겠습니까? 만일 신의 동렬 재상에게 물으면 신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제 치영은 동렬인데도 사신의 간사한 정상을 극렬하게 논란하고 유지, 윤효손도 역시 사신의 동료이지만 오늘 경연에서 모두들 죄 주어야 한다고 하였사오니 사신이 지금에야 장차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힘써 공의를 좇아서 빨리 명하여 파출을 하셔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5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정은 한훈이 아뢰기를
노사신이 서게한 말에서 위험이 없어 두겠습니까? 결단이 없어 두겠습니까? 언간의 말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다 쫓아야겠습니까? 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일부러 근사한 말을 하여 상청을 현혹시켜서 전하께서 위단을 대간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유하여 말하면 물과 불이 하루라도 없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혹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처럼 인간의 위험과 결단도 없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위망이 달린 것이니 어찌 대간에게 사용했어야 두겠습니까? 사신이 또 말하기를 대신을 무함하니 어찌 그 율법이 없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은 대간으로 하여금 입을 봉하여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의 하교에 이르기를 이것이 어찌 나라를 망칠 말이 되겠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옛날 진나라의 이새는 말하기를 내가 이목의 즐거운 것을 다 하고 심지어의 다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여 나의 수명을 마치려 하는데 이것은 옳은가 라고 하며 조고가 말하기를 이것은 어진 임금의 행할 수 있는 일이요 혼란한 임금이 금지하는 바입니다 하고 하니 이새가 깨닫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나라를 망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송나라 신종 때 왕안성은 이르기를 천변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사람의 말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좋기 300년 송조의 기업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사신이 대간을 잡아 가두는 것을 가지고 위험으로 결단하는 것이라느니 경하할 일이라거니 하니 이는 정말 나라를 망칠 말이오니 전하께서는 의심 없이 쾌히 결단해야 할 바입니다 하고 집이 권주가 아뢰기를 한나라 원제가 우유부단하의 한나라의 기업이 드디어 수익하여졌으니 위단은 역시 임금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대간을 잡아 가두는 것을 임금의 위단으로 삼아야 두겠습니까? 비록 영예한 임금이라도 대간이 말을 하면 원래가 안색을 부드럽게 하게 하여 받아야 하는데 어찌 위단을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대간이 말하는 데는 반드시 임금의 앞에서 끄리낌 없이 다투며 임금을 환제와 영제, 걸왕과 주왕에게 비하기도 하며 대신의 과실이라고 반드시 다 말하고 숨겨두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임금이 싫어하고 대신이 꺼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만일 마음을 터놓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노여움을 받아가며 괴로이 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임금이 어찌 위단으로 대간을 제어해야 되겠습니까? 언로를 통하고 막히는 것에 국가의 위망이 달렸는데 사신의 말이 이러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검토관 손주가 아뢰기를 사신의 말이 이것은 신의 정실입니다 하고 하니 이것은 대간을 말 못하게 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총명이 가리워지고 위에 고립하게 한 뒤라야만 마음에 괴한 것이오니 어찌 하루인들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지위에 있게 해서 두겠습니까 하고 혼이 아뢰기를 사신의 말이 나이 젊은 후진이라 나도 저를 모르는데 저가 어찌 나를 알겠습니까? 하였는데 이 역시 기망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으로서 그 마음이 바르면 말로 나오는 것도 역시 바르고 그 마음이 간사하면 말로 나오는 것 역시 간사한 것입니다. 사신의 마음이 원래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주가 아뢰기를 사신이 나라를 망칠 말을 아뢰었으니 어찌 대신이라고 하여 사언으로 덮어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의를 모시기 바라나이다 하니 임금 왕이 이르기를 공의를 모아본들 모두 대간을 무수하니 누가 감히 고든 말을 하겠는가 하며 훈이 아뢰기를 재상들이 무수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수상을 무서워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품직이 낮은 간관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런 염려는 가지실 것이 아닙니다. 상교에 이르기를 어찌 나라 말을 망칠이라고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찌 나라 일으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사 홍기다리 아뢰기를 사실은 식견이 많고 원래 무심한 사람인데 석의 한 말이 매우 불가한지라 지목하여 간교 음흠하다고 하는 것은 실정에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고 특징과 성준이 아뢰기를 사신의 말이 그럽니다. 조정에 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신의 말이 언로를 막는 조짐이 된다는 것은 그러하거니와 나라를 망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르다 하며 주가 아뢰기를 나라를 망칠 말도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언로가 막히면 망국할
조짐이 오는 것입니다 하고 주가 아뢰기를 언론은 국가의 원기입니다. 한 몸으로 말하면 원기가 장성하면 100가지 요사가 해하지 못하고 원기가 약해지면 100가지 요사가 뒤에서 따라서 요사가 뒤 따라서 나중에는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이며 또 나무로 말하면 충실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못하지만 속이 빈 나무는 바람에 엎어지기 쉽습니다. 언로가 국가에 관계됨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경 권민수가 사실은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상상적이하신 처음에는 대간의 말은 조차야 하는 것이니 중도에 지나친 말이더라도 역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고 이제 와서는 위험으로 결단하여야 한다거니 기뻐 경한다느니 어째서 그 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두 마음을 가지고 전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고 주가 아뢰기를 온 조직이 모두 거르다 하오니 정신들에게 하모나소싸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의논하겠다 하며 주가 아뢰기를 널리 의논하기 바랍니다 했다. 후니 아뢰기를 전호 올리는 것은 성대한 일인데 성종께서 승하하신지 기년도 못되어 이런 길례를 거행하는 것은 어리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예종 조에서도 이미 행하였는데 무엇이 안 되리요? 하며 후니 아뢰기를 정의왕후 때의 일을 후세에서 다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조는 중흥하신 임금으로서 예절을 변한 것이 잠은 많습니다. 지금은 수성할 때이니 세조조와 다릅니다. 더구나 존호 올리는 것은 역시 선왕의 신뢰할 일인데 하필 쫓을 것입니까? 정리도 생각하고 예법에도 합하게 짐작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존호 올리는 일은 3년상을 마친 후에 행하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9년 연산 1년 9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의 납시였다. 사간 이 의무가 아뢰기를 정승조는 천성이 원래 장념하지 못하여 일찍이 장산꾼들과 왕래하면서 다모 때문에 군문을 받았는데 이제 부경사로 임명하니 만일 금지하는 물품을 많이 무역하다가 중국에서 주의를 얻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였으나 좌우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으며 장령 이자건이 아뢰기를 승조가 성종조의 호조판사가 되어 부유한 상인들과 왕래하며 몰이하는 짓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대간이 논박하여 파직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또 묻기를 이 말이었단가 하며 윤필상이 아뢰기를 승조가 호조판사가 되었을 때 부정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의 청렴하지 못함을 의심하였으니 하필 보낼 것이 있겠습니까? 채차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신종호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북경에 가는 자가 어찌 반드시 승조여야만 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이 아뢰기를 승조가 상인들과 연락하는 일은 신은 알지 못하고 또 승조가 탐호하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는데 근래의 말들이 이러하니 북경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승조는 평생에 다시 어떻게 조정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널리 여러 사람의 의논을 모아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철견이 아뢰기를 승조가 공문받을 때 신이 의금부 관원으로 있었는데 그중 상인들과 이익을 거래한 일에 대해서는 미처 다 공문하지 못하고 성종께서 시주로 조율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때 주안이 지금 승정원에 있습니다 하고 승직 원경우가 아뢰기를 신이 형방성지가 되었을 때 그 조안을 살펴보았는데 일이 청렴하지 못한 데 관련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외인이 전세포를 회봉하는 데 있어 국가에서 굵은 배로 정하였는데 호조의 겨냥포는 극히 가느며 가흥창의 곡물 세납을 두는 곳에 성종께서 창고를 짓게 하였다가 뒤이어 정지시켰는데 승조가 그 기와를 내어 팔기를 청하고는 종과 화인들을 시켜 사게 하였으며 제 영감에 있는 모물이 좀 먹고 해치지 않았는데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핑계하고 내어 팔았으며 뱃삭, 수레삭 등 묵은 쌀로 주어야 하는데도 햅쌀로 주고 말삭은 사슴실 배로 주어야 하는 것인데 제 영감의 배로 주었습니다. 무릇 이런 일들이 과연 대간의 말과 같습니다. 그때 성종께서 대신이라 하여 용서하였습니다 하고 의무가 아뢰기를 탐호한 사람은 그 몸을 이롭게 하려 하여 죽음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바다에 들어가 구슬을 구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이욕의 마음이 승한 까닭입니다.
승조가 만일 중국에 가서 용서받지 못할 줄을 범하게 된다면 도리어 국가의 치욕이 될 것이요 또한 대신을 보존하는 도리도 아닙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 추원을 다 상고하여 본 후에 결정 짓겠다 하며 작은이 아뢰기를 경우에 이 말에 이미 다 하였으니 상고하기를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승조가 선왕조에 있어 다만 거짓으로 꾸미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죄 주었으나 타모에는 연좌되지 않은데 만일 북경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종신토록 폐기될 것이다 하였다. 작은이 아뢰기를 영양부정 이함이 국상 때 이어 이를 가늠한 것을 종부시에서 이미 사실을 갖소 아뢰었으며 신들은 또 그 추안을 보았는데 사실이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죄가 윤탕로보다도 더하다고 여겼는데 앞서 하교에 일이 드러난 것이 아니니 버려두라 하였습니다마는 함이 땅을 치고 고급할때를 당하여 종실의 친족으로서 슬픔을 잊고 엄난한 짓을 이렇게 하였으니 만일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악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살을 거쳤고 또 드러난 일이 아니니 추론할 것이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찬 1년 9월 8일은 무자 첫 번째 기사. 왕이 대간이 노사신을 논란하여 마지 않는다 하여 참판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고 전교하기를 사신이 너그럽기 때문에 그 말이 이 같은 것 같은데 대간이 농계하여 3개월이나 하고 경년에 입시한 재상들도 대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바로 아뢰지 않으니 곤충 초목이라도 3개월간이면 오래가면 역시 마음을 고칠 것이다. 경들은 대간의 말에 따르지 말고 각기 그 뜻을 말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논청하기를 열흘 한 달씩 계속하여 3개월이 되어도 오히려 맞지 않으니 조정이 언제나 편안해지겠습니까? 사신이 취직하기는 사세가 매우 어렵게 되었사오니 옮겨서 부원군에 봉하여 조정을 편안하게 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드리기를 사신의 실수가 경하기는 하지만 대간이 여러 번 청하여 맞지 않으니 옮겨서 부원군에 봉하며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문영은 의논되기를 사신이 아랜데 대한 시비를 신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대성 및 홍문, 예문관 등 관이 논박하여 맞지 않음을 받았으니 형세가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철견은 의논드리기를 사신이 사조를 내리 섬기는 동안 아무도 헐뜯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아랜 것은 잘못 대의를 잃었으므로 대간의 논박이 바로 그 실수를 적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역시 중대한 일입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신일 전일 경연에서 사신이 이미 요화들의 비난을 받았으니 함께 있기는 어렵다고 오래 싸운데 이제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고 유진은 의논드리기를 사신이 그 사람됨으로 말하면 기계와 도량이 넓고 너그러워 작은 절개에 구애되지 않고 한껏 넓어 큰 계획이 있는 이로서 자질구레한 법률가 아닙니다만 그늘 아닌 것으로 말하면 언관을 비난한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전일 경연에서 자문을 받을 때 이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대처로 논한다면 한 가지 일의 실수와 한마디의 말이 어긋났다 하여 경솔하게 대신을 신대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이세자 이웃은 홍기달 이칙 권정은 의논하기를 사실은 문경과 학식이 넓으면 마음이 커서 대인의 도량이 있습니다. 여러 조를 내리섬기면서 일찍이 과실이 없었으니 그 인물로 말하자면 당대에서 찾아보더라도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일 아랫말은 대치에 손상이 되고 대간이 여러 달을 두고 논쟁하여 전자가 파직되면 후자가 계속하여 형세가 끝이지 않게 되었으며 홍문 예문관 같은 데는 모두 그의 요속인데도 역시 극렬하게 헐뜯어서 형세가 서로 용납되기 어렵게 되었으니 그 직위에 있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자신이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 계동은 의논드리기를 사신의 아랫말이 잘못 대의를 잃었으니 대간이 파직시키를 굳이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오랫동안 덕망이 있는 명신으로서 여러 조정을 내리섬겨오는 동안 덕을 잃은 일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박근은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이를 논하는 것은 혹 지나친 일이 있더라도 본디 너그럽게 받아들여 언로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처음 저기하셨으니 더욱 고든 말을 받아들이고 정직한 의논 듣기를 좋아하여 혹시라도 말하는 이들이 그의 의사를 다 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실은 하유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가난한 맛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과 가난한 것을 마금이 그릇됨을 아뢰지 않았으니 대신에 채무를 잃은 것입니다.
박근혜 잘 말해. 하고 윤효소는 의논들이기를 신은 듣자오니 나무가 먹지를 좇으면 발라지고 임금이 간암을 좇으면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초정으로 방락하는 시기에 있어서 마땅히 가는 것을 쫓아 거스르지 말고 처음부터 잘하여 끝마침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술하게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제 사신이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이어서 여러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했으니 잘못 대신에 채무를 잃었습니다. 하고 성현 김경주, 안우건, 한삼은, 김긍류, 윤민은 의논들이기를 대가는 조정의 이목이 되므로 말이 정도에 지나치더라도 진실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사신의 말은 이미 대신의 채무를 잃었습니다 하고 조익정은 의논들이기를 사신이 대간을 가두라는 명을 듣고서 지당하다고 아뢰었으며 또 자기를 눈박할 때는 스스로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말을 늘어놓아 변명까지 하였으니 정말 대신에 채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조종을 내리 섬기는 중 헐뜯는 말을 한 사람도 없었는데 대간이 대간사하고 지목하고 심지어는 이사 노기에 비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역시 실정에 지나친 논란입니다. 그런데 정성의 것이는 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 김자정은 의논들이기를 사신의 소행은 원래 잘못된 것이 없었는데 다만 그늘 말한 것이 이미 사체를 잃었습니다. 대간의 의논은 혹 실정에 지나친 말이더라도 오로지 사신만을 옳다 하고 대간의 청을 듣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신종우 허침은 의논들이기를 전하께서 새로 대위를 개성하였으니 마땅히 정직한 말을 받아들여야 하고 말이 혹 적합하지 않더라도 역시 너그럽게 받아야 할 것인데 사신이 대신이 되어 위험으로 결단한다는 말을 들여서 상청을 움직였습니다. 위험으로 결단하는 것이 임금의 한 덕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대간에게 시행하였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실시하게 된다면 앞으로 고든 선비를 모욕하고 언로를 두절하게 될 것이니 그 해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간의 논란이 바로 사신의 실수를 마친 것입니다. 하고 김신음은 의논들이기를 삼가 살펴보면 예로부터 대간을 대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처음 즉위하시는데 사신의 아린 것은 실언도 심한 것이었어 잘못 대신에 채무가 아니오니 어찌 그대로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지위에 있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며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열람하고서 결정을 짓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대비 및 대비가 영사전에 친제하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정은 한운이 아래기를 왕비의 친제가 예에 맞지 않으니 다시 예문을 상고하여 참작 시행하시기 바라나이다. 또 정승조는 이익을 탐내고 행실이 없으니 결단코 중국의 사신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정은 이주가 아래기를 김계중이 성종대왕 국교를 당하여 국경으로 갈 때에 선친 의주의 관비를 사간하고 돌아왔으는 그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조금도 슬픈 얼굴이 없이 곧 전부터 사사를 지내던 여자와 즐겨하며 행실이 금수와 같았습니다. 아니 국문하라고 전교하였다. 장령 이달선이 영양정 이함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고 또 대비가 능에 참배하는 것이 미편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장령 이달선 정은 한운이 아래기를 노사신의 일을 수의한 후에 아직도 결정이 없사온데 상의를 듣기 바라나이다. 상교를 듣기 바라나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신은 누대의 훈신이니 죄줄 수 없다. 내가 수의한 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기 위한 것이다. 하며 대간이 합사하여 논하기를 사신의 죄가 중하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정성을 파직시킬 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려 조정을 조용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상교를 듣자오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은 이주는 아래기를 사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신의 생각에는 반드시 수의할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 수의하라는 명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혼자 기뻐하며 옛날에 사람을 조정해 벼슬 시키되 공의대로 하고 사람을 저자해서 처형하되 공의대로 버린다 하였으니 전하께서도 반드시 공의대로 버리려 하시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제 상교를 들으니 통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신이 그일 말한 것을 전하께서 좇는다면 위망이 당장 이를 것입니다. 누대 훈신만을 사랑하고 종묘 사직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집이 권주가 주의 사람을 저자해서 서행한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정은의 말이 형육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며 이어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소 하니 사간 이 의무 이하가 모두 주의 의견에 따르되 주는 끝내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돌리지 않았으니 그의 고든 절개 굳센 행동이 이러하였다. 심하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왕대비가 왕비와 함께 선릉에 친지하였는데 왕이 교회에 나가서 맞이하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1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전일 전하의 옥체가 편찮으시기 때문에 정전을 피하여 동궁에 납시었는데 이곳은 정전이 아니어서 편협하고 드러나며 시비가 엄하지 못하오니 정전으로 화나하소서. 옛 사람이 이르기를 그 위에 임하여 그 예를 행한다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성종대왕의 위에 계심으로 성종대왕의 예를 행동하여야 하오니 정전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3년산 동안은 내가 동궁에 있어야 하겠다. 상참 경영 같은 일도 역시 여기서 행할 만하니 반드시 이어할 것이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1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성전 참판 허침이 아뢰기를 경성불령 귀하인의 도망한 주성은 법대로 하면 사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을 연어 백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저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모두 죽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니 남아있는 자들도 편안히 살지 못하고 이미 도망한 자는 반드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일의 생각으로는 관찰사를 시켜 효요하기를 너희들의 죄는 법대로 하면 죽게 된다. 그러나 특별히 용서하여 살려주는 것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편안히 잘 살아라 하여 하겠습니다. 또 저들이 편안히 살지 못하고 흩어져 도망하게까지 된 것은 순전히 수령들이 어루만져 고율하지 않았기 때문이오니 참건대 그 관직을 파면하여 저들로 하여금 조정에 어루만져 보살펴주는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양계의 군수품이 넉넉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해마다 면포를 실어다가 군수품에 대비합니다마는 모두 민간에 흩어주었다가 해마다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니 이것은 국가의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것입니다. 영안도에서는 면포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군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평안도에는 부내에 공지 800여 경이 있는데 토질이 매우 기름지니 만일 둔전을 한다면 10년 이내에 해마다 면포를 거둬들이는 폐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는 집이 이 순으로 하여금 둔전의 편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게 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12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노사신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며 이어서게 하기라. 전하께서 경연에서 이미 사신이 언로를 막는 것을 그러다 하셨으니 이것은 전하께서도 그 죄를 아신 것입니다. 위험으로 처단한다는 그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것이오니 이것은 일세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만세의 죄인인 것입니다. 사신이 바야흐로 공박을 받고 빈청에 나와서 사직한다 핑계하였는데 실은 대강 가득 쟁송하려 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조정이 안중이 없는 것입니다. 신하의 죄로서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세에 가서는 반드시 사신을 죄주지 않은 것이 전하의 큰 누가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만일 말이 착오된 것으로서 대신을 죄준다면 정신토록 그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1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작년 이달선이 아뢰기를 대사관 홍석보가 병으로 오랫동안 출사하지 못하니 간호는 양병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들이 노사신을 논하여 여러 날을 복합하는데 석보는 숙배하는 날에도 여기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또 침 맞고 뜸질한다고 휴가를 청하는 이는 관작은 내놓기는 싫고 이런 말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13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대간이 상차하기를 임금은 공의의 주인이요 조정의 공의는 하루도 폐할 수 없으니 공의가 폐지되면 나라는 하루라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널리 정신들을 불러 군의를 모아보았을 때 한 사람도 노사신을 옳다는 사람은 없고 모두들 그의 그런 것을 배척하였으니 이것은 조정의 공의이므로 전하께서 결코 좋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제 하교하시기를 공의는 원래 좇아야 하겠지만 사신의 일은 좇을 수 없다 하시니 신들은 어떤 공의는 좇을 수 있고 어떤 공의는 좇을 수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의라고 하셨으면 왕자는 사사가 없는 것이니 사사로 공사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공의를 배척하고 죄인을 용서하시니 조정에 어떠하며 종사가 어떠하겠습니까? 사신이 위험으로 처단한다는 설은 그 마음이 원래 언론을 막고 공의를 폐기하려는 것인데 전하께서 이미 죄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 계교를 사용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벌써 사신에게서 거르쳐진 것입니다. 이제 처음 즉위하여서 만물이 모두 쳐다보는 때를 당하여 한 정교나 한 명령을 모두 머리를 들고 발꿈치를 들고 서서 덕화의 성대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1 먼저 공의를 폐지하여 일체 쓰지 않으니 국인들이 장차 이르기를 우리 임금이 자신은 넓다 하고 남은 좁게 봐서 대간의 말을 쓰지 않고 시종의 말도 쓰지 않고 재상의 말을 쓰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니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하면서 종사를 위태롭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조에서 종사의 중함을 전하께 맡겼는데 전하께서는 새로 맡겨진 중임을 바꿔서 일개 사신 때문에 국론의 공정함을 폐지하고 위망의 징조를 터놓으시니 하늘에 계신 조종조의 영령이 나에게 후사가 있다. 나의 종사를 떨어뜨리지 않으리라고 하겠습니까? 공의가 행하고 행하지 못하면 실로 인심을 이합하는 깃털이오니 어찌 깊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공의를 좇아 만민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며 대간이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13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신종우를 예조 참판으로 송흠을 홍문관 박사로 권민수를 저작으로 이자를 정자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1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왕이 정승조의 추언을 내려보내어 이르기를 선왕이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만한 일이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9월 1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사관 홍석보가 아뢰기를 이제 헌부에서 신이 출사하지 않는다고 공박하는데 신의 병이 아직도 낫지 않으니 어찌 간쟁하는 지위에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채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영산 1년 9월 1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선의사 좌부 승지 신수건이 평안도로부터 돌아와 편의 네 가지 일을 서게 한 그 내용에 1. 경기 황해 평안도의 영로가 피폐하니 금년만은 역둔전의 세납을 받지 말 것. 2. 평안도 강병 군사가 가난하고 부실함이 없어 방어기구를 스스로 갖추지 못하였으니 군기시의 해진 갑옷 및 본도의 목장 말을 적당하게 나누어 줄 것. 3. 목책의 권관을 지식과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 차견할 것. 4. 강변의 정탐인이 수고가 많으니 예전대로 녹용할 것 하니 명하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며 연필상에 의논드리기를 수건이 아래 네 조목은 해주로 하여금 편부를 마련하여 아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드리기를 수건의 네 조목이 다 쓸만합니다 하니 후에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9권 연산 1년 9월 1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노사신을 논계하다. 신들이 보잘것없는 자격으로 직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신을 죄 주지 않으시려면 신들의 직을 파면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되풀이 생각하였으나 이미 공의를 거두었으면 결코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고신에 오르도록 서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이런 수상이 있으면 끝내 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억울한 일이 이러하오니 빨리 결단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실은 성종대왕께서 부탁하신 원훈이니 이제 처음 정사하는 중에 말 한마디를 실수하였다여 채직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민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쫓는 것이요 경들의 말 때문은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국원 연산 1년 9월 1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은 한훈이 아뢰기를 노사신의 정성의 직에서 퇴직시키시기니 온 나라 시민들이 서로 경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신의 죄는 유방 찬극에 처하여야 할 것인데 부원군으로 옮겨 봉하니 신은 징계할 바가 없을까 합니다. 또 국가에서 만일 조정을 존경한다면 정승조 같은 탐호한 사람에게 어찌 사명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또 누구나 물론하고 그 조선이 험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나갈 수 없는데 더구나 성묘가 승하신 날 혼인한 자는 그 자신이 패상의 죄를 범한 것이니 과거에 나가게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은 인륜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훈이 또 아뢰기를 상교에 이르기를 경들의 말로서 사신을 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민원 때문에 채직한다고 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오늘의 민원은 모두 사신 때문에 생긴 것이니 중죄에는 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련에서 이를 논하는 데는 참가하지 말게 하소서 했으나 쫓지 않았다.